네,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요?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오늘의 이슈는 중국 시장 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5,000원 만에 좀 큰 폭으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.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고 하락폭은 커도 그래도 상승폭은 좀 미진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중국이었는데 이틀 연속 상승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아무래도 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크죠? 어떻습니까? 제가 주봉으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. 상해 증시, 월봉으로 보니까 2달 정도 우리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필요한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. 상해 일봉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누가 봐도 이 정도 차트는 좀 관심이 갈 만한 이런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 중국 증시의 하락과 함께 이머징 증시의 하락이 이어졌었고 주도 섹터들이 같이 좀 추세를 망가뜨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머징 증시의 선호도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증시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고요. 기존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풀어내려고 하는 것들은 물론 맞습니다. 맞습니다만 중국 증시도 이제 앞으로 업사이드를 보고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언젠가는 또 추월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좀 우리 경제를 좀 풀어보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. 어쨌든 뭐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우리가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동안 우리 증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였던 것도 사실상 중국 증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이 부분, 그러니까 파급력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중국 증시가 반등을 줄 때도 강하게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었잖아요. 근데 주말에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 사실 의아할 정도로 상당히 좀 수출 지표가 좋지가 못했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부터 좀 점검을 좀 해주시죠. 100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블룸버그나 뭐 로이터라든가 외신이 봤을 때는 중국은 뭐 제조업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 공장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중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수 기반으로 해서 중속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7%, 그 사이즈 대비 진짜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외신에서는 블룸버그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던 것이 추가 부양책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얘기하고 있고요. 중국 상해 증시 뭐 4.9% 정도 올랐습니다.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S&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임박을 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좀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뭐 봐야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이 200일 이평선에서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다행히도 했다라는 측면, 뭐 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최근 들어서 좀 불안했던 그 기업들의 주가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, S&P 500 기업들의 70% 그러니까 한 74% 정도가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요. 뭐 전산업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. 이렇게 좀 전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과 지금 중국이 어제 이제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뭐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. 분명히 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상호 간의 어떤 시너지를 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 인상의 그러니까 증시 오를 만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. 결국에는 뭐 스탠리 피셔가 뭐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인다.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너무 낮다라는 얘기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9월 이 금리 인상서를 좀 뒤로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.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작용도 했었던 것 같고요. 뭐 워렌 버핏이 뭐 지금까지 일생일대 가장 큰 M&A를 지금 시도를 했다라는 측면, 이런 것들이 뭐 투자자들 센티멘트를 개선을 시켰다고 이제 로이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. 어떤 대내적인 지표까지, 대내적인 이슈죠.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도 정말 반등다운 반등을 오랜만에 한 것 같거든요. 중국과 미국 시장의 이런 반등을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? 일단
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있어서 저 이머징 통화 관련해서 네. 지금 우리가 이머징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뭐 본드 쪽에서도 채권 쪽에서 돈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머징 통화 인덱스 딱 가치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. 그 수준은 예전에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통화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. 이게 위에가 이제 달러 대비 환율, 각 국가들의 달러 대비 환율, 뭐 주로 이렇게 이머징 마켓들이 좀 많기는 한데 여기서 보시면 달러 대비 보시면은 다들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환 자체가 그 자국 환율들이 굉장히 달러 대비해서 약했다라는 것. 7월 달에는 다 모든 국가가 이랬다는 거죠. 뭐 특히나 러시아, 브라질, 뭐 스웨덴,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우리 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8월로 넘어오면서부터 물론 지금 열흘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달러 말고 이종 통화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보면 호주, 인도, 남아공, 터키, 한국, 아이슬란드, 태국, 중국 요 통화들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.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머징 국가들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의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쪽으로 다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통화 흐름을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. 이 측면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슈 관련된 것들이 이머징 시장에서 소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우리들 좀 다시 좀 틀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. 여기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근거 하나만 더 보신다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. 전 세계 글로벌 주요국의 PER 밸류에이션입니다. 보시면 다 뭐 선진국들 보시면 선진국 전 세계 15.6, 선진국 16.4, 근데 이머징 11.1입니다. 맨 오른쪽에 중국과 한국 같은 9.4, 9.7, 뭐 러시아는 4.5, 이건 정치적인 거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같은 거 뭐 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시가 빠질 때는 요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괜찮다. 그 중국과 한국이 요 정도 빠졌으면 됐지. 요 정도에서는 한번 우리가 좀 다시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국 시장의 상승이 이러한 것들까지 다 좀 의미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, 7월 상당히 또 글로벌 증시가 약했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이 소화했다는 그런 근거들을 같이 마지막에 좀 확인해 보셨고요. 여기에 중국 증시까지 반등 정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 안정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지금 마지막에 그래프를 봤습니다만 아직 중국과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뭐 재투자의 어떤 시점이 좀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또 전망도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좀 얘기를 나눴고요. 두 번째 이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이슈는 셰일 혁명 전 세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미국이 이제 원유 수출을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. 뭐 워낙에 좀 유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. 기존에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 오일들 같은 경우는 원유는 수출이 불가능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정제된 기름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원유 자체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원유 시장에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미국의 의원에서 맨 처음에 이제 제기가 된 거죠.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수출을 금지했던 그 법안을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해보게 된다면 유가 하락으로 분명히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먼저 이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주시죠. 예,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였습니다. 네. 미 하원에서 이제 9월 중에 미국의 원유를 수출을 할 수 있는 표결을 실시를 한다. 그리고 내년 상원에서 표결을 하면서 네. 좀 법안을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거고요. 그 전에 있어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2007년도 이후에서 원유 생산량이 미국이 이 파란 그래프입니다. 네. 80%가 늘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그 원유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요. 뭐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뭐 일생산 950만 배럴, 뭐 사우디아라비아 106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. 뭐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었죠. 근데 이것을 또 이제 전 세계에다가 뿌리겠다. 빨간색 쭉 보시면 요건 또 이제 수입이죠. 예. 수입인데 많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. 결국에는 땅 파서 기름 다 우리 것까지 다 쓰고 남한테도 팔자.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수출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의 이제 원유들이 이제 저기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우리 지금 시추공이 절반으로 좀 들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또 셰일 업계들이 또 시추공을 계속 또 시추를 하면서 또 원유를 더 생산을 늘려나갈 거다 이 얘기입니다. 이렇게 되면 유가가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사였습니다. 네, 그래요. 자, 뭐 지금 수급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뭐 중동이나 아니면 뭐 이란 부분에서 좀 늘어날 것이다. 이런 부분에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원유 수출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남아도는 기름 밖으로 좀 당연히 파는 건 당연한 건데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.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,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어떨까요?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오일 기업들, 좀 세계적인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뭐 어쨌든 유가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,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. 어떤 뭐 정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고 한다면 중동 전통적으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중동 국가들을 이제 더 압박을 넣으면서 미국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고요. 네. 그건 정치적인 네트워크랑 커넥션을 이용해서 야 중동 거 쓰지 말고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우리 거 써.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거를 안 받냐 이거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하향 안정화는 뭐 몇 년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운송 쪽에서 아마도 뭐 옛날처럼 굉장히 큰 벌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송은 지금 거의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여행 관련된 운송업이라든가 뭐 항공업이 될 수 있겠죠. 대표적으로. 근데 뭐 카고가 많은 항공업은 안 좋을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 어쨌든 여행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행객들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오일 자이언트 미국의 전통적으로 가정 쉐브론 텍사코라든가 이런 거대 자이언트 기업들, 전통 산업들, 유가 관련된 화학 기업들은 이제 세가 점점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른 또 신산업들, 우리 신경제에 많은 뭐 바이오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재조명을 다시 받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그런 부분에 또 아울러서 좀 최근에 어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자동차 경기 좀 상당히 좀 호조를 가고 있다. 뭐 이런 부분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봅니다. 그동안의 피해주와 수혜주가 상당히 좀 극명하게 나뉘었었는데요. 이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산업에서의 새로운 어떤 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부분도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.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, 대리님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이어서 금산의 골드 클래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